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와 축구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7골이나 터뜨리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께서 상당히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위에서는 역시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 파업입니다. 서울대 의대 4개의 병원 의사들이 오늘 17일부터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은 밑도 끝도 없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 일방통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처럼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1981년 항공관제사 파업에 레이건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강경하게 대응해서 결국 관제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처럼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처 총리는 1984년 영국 광산노조 파업을 강경 일본도로 진압해서 노조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81년, 1984년이 아닙니다. 의사는 항공관제사가 아니고 광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는 물론이고 세상 어떤 직업이든 억눌러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거릿 대처가 아닙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결의했고 오늘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서울대와 같은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반 투표를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행위를 받다 죽은 병사의 연결식이 있던 날에도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 운영까지 그렇게 어퍼컷을 날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어퍼컷이 대통령을 향하게 될 날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동해 석유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전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굳이 시추할 필요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국정브리핑에 140억 배럴이니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니 황급빈 전망만 늘어놓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망이 확실치도 않은 사업에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의대 정원도 그렇고 이번 동해 석유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뜬금없고 갑작스럽습니다. 근거가 없고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 동해 석유 발견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프로젝트이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일에 대통령이 회견문 한 장 달랑 읽고 언론사 기자들과 질의응답조차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통쾌한 승전보처럼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만 나오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방통행하는 그러한 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시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중간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일명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호들갑 떨고 오버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사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특히 회유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으로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북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으로 해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열기를 대북송금 특검의 무리한 추진으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이화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탄핵과 같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벌써부터 검사 탄핵을 벼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탄핵 대상은 실무검사부터 윗선지검장까지 다 포함한다며 검사 탄핵 시리즈가 시작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인플레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탄핵은 신중하고 무겁게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탄핵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나 정쟁의 수단으로 가볍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명확한 탄핵 사유는커녕 회유나 직권남용의 존재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실무검사를 탄핵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검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수사 외압입니다.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특검과 탄핵을 정쟁으로 가볍게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과 탄핵이 인플레되어 국민들께 피로감과 불신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에 올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그리고 그 마지막 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종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주요 정치인 및 최고위원들까지 탄핵과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간 나라 발전과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건설적으로 비판 견제해 오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카드로 탄핵을 꺼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그처럼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감수해야 할 만큼,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상황인지 우리는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과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전달하며 대통령 신상에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 국민도 함께 불행해져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질 않길 바란다는 무서운 말까지 꺼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빨리 정신 차려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허락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려는 의미였지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소리가 아니란 걸 다수의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짓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작은 잘못과 독선의 사례가 자꾸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여 대통령마저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야당을 대하는 태도와 국정의 기조를 바꾸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뜻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조언하며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다수 국민의 마음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망해라 빌며 그걸 조직화하여 집단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및 최악 정당인 국민의힘의 무능과 독선은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그간 압도적 국회 권력을 누리며 국익보다 당리당략에 더 치중해온 차악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작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더라도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대보전까지 했음에도 약속했다고 다 지켜야 하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며 이를 서슴없이 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민영배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켰다 다시 복당시키는 과정에서 당을 위한 희생, 정치적 결단, 민영배 의원이 더 이상 외롭게 않지 하자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민주당의 뻔뻔함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권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듯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재보다 국민을 더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건 곧 그 자리를 민영배 탈당,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저 차악 정당이 대신할 것이라는 희망 없는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 정치판의 이런 암울한 현실과 절망적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혁신당은 초심을 지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더 담대히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